자, 지금부터 2018학년도 한국사 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가 시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에 제시된 유물은 반달돌칼과 고인돌입니다. 이 유물은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이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를 일반적으로 냅니다. 가끔 구석기도 출제하고요. 자, 그러면 청동기 유물 중에 대표적인 게 반달돌칼과 고인돌 말고 자, 선택지 4번의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의 대표적 유물은 역시 동검이겠죠. 비파형 동검,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고요. 철제 가보시니까 철기 시대겠죠. 그 다음에 금관이 출토된 고분 이러면 이제 고대 국가 단계로 접어듭니다. 자, 그리고 5번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힌트는 삼국시대고 그 다음에 중국 세력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성이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맞서 싸워서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국이 누구냐면 수화당입니다. 수화당과 맞서서 승리한 나라가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1번.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했다. 이때는 고대국가 단계에선 발해가 해당됩니다. 발해가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좀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발해고 두 번째. 웅진사비로 거듭 천도했다. 이거는 백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백제. 3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 이건 여러 나라 시대의 부여에 해당되겠습니다. 고구려는 그 고대국가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4번 왕의 칭호로 마립간 등을 사용했다. 이건 신라 내무랑 때의 사실입니다. 5번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게 4세기 고구려 때의 사실입니다. 4세기 미천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수능 특강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쉽지 않지만 충분히 공지가 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자, 설총을 낳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하나 민중 속으로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했다. 이걸 흔히 아미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미타 신앙. 그래서 불교를 대중화시킨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의 업적이냐면 바로 원효의 업적입니다. 원효. 그래서 원효하면 자, 선택지 4번에 보이듯이 화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을 융합하려고 시도했고 그다음에 아미타 신앙이 바로 불교를 대중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불교의 교리나 지식과 상관없이 불심이라 그러죠. 나무아미타불만 진심으로 외워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스님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4번이 답이 되겠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서를 받아들인 것은 신라하대입니다. 원효 같은 경우는 중대의 승려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다음 2번 교관겸수를 제창하고 국청사를 창건한 것은 고려 의천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려 의천. 그 다음에 3번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이거는 신라 의상이 되겠습니다. 의상. 5번 백년사를 결성하고 참회와 연부를 강조했다. 이건 고려시대 요새라는 승려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다음 건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결정적 표현이 하나 나오죠. 첫 번째 줄에 최승로 시무 28조. 바로 뭡니까? 4번 고려초. 고려 성종 때의 사실입니다. 성종은 조선에도 있죠. 근데 이거는 고려 초의 성종이 바로 이때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맨 마지막 줄에 볼까요? 청컨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이 말은 지방간 파견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성종 때 최승로가 기여한 바는 뭐냐? 바로 유교정치 이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죠. 자, 유교정치 이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지방을 중앙에 편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외관을 두시옵소서랑
연결되는 선택지가 바로 4번이 되죠. 12목을 만들어 지방행정조직을 계략적으로 조직한 다음에 지방간 파견을 시작했다는 거죠.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를 확인해 볼까요? 22담론은 바로 백제 무령왕 때의 사실이고요. 오경 12부 62주는 발해의 행정조직입니다. 3번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두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이 바로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입니다. 구주 오소경. 그래서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의 소경을 뒀다.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이 되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향부곡소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소의 반란의 사례로 망의와 망소의 난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고려시대 특별 대우를 받고 우대받는 지역이었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쪽은 차별받은 고려의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그래서 차별의 내용이 바로 선택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현민에 비해 세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가 바로 향부곡소 주민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2번 형평을 운동을 전개하여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이건 백정입니다. 백정. 형평운동은 1924년에 시작된 백정들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3번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해방이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노비가 되겠죠. 노비. 4번 의관, 역관 등 기술관직을 세습했다. 이거는 중인계층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의관은 의사고 역관은 통역관입니다. 5번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이 음자가 들어가는 제도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음서제죠. 그러니까 이 음자가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제도는 고려 귀족 계급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사서에 대한 질문인데 특징이 뭐죠? 고려 후기 역사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도 몽골 침략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고려에서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양되었다. 그리고 원의 간섭을 받았다. 이 시기에 쓴 역사서가 뭐냐? 그럼 바로 대표적인 역사서가 주제 2에 나와 있는 제왕운기랑 바로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그 삼국유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단군 신화를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는 점이죠. 그래서 선택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바탕을 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책이고, 이거는 문벌귀족 사회 때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3번 기전체 형식으로 고려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 이거는 조선 초기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기전차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아주 특이한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번 조선상고사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일제시대 신채호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5번 동국통감, 이것도 조선 초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조선은 민본정치를 추구하면서 농업을 근본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농사직설을 언급하고 추구기를 언급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세종의 업적인데 흔히 세종의 업적을 쉽게 냈는데 요번에는 아주 좀 어렵게 냈습니다. 왜냐? 세종의 업적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즉 뭐 훈민정 같은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선택지 5번에 보듯이 전분 육등법이라는 게 답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공법이라는 틀 안에서 세종의 업적 중에 연분구등법이 있고 전분육등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급한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전분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서 조세 결정에 참조로 삼았습니다. 다소 어렵죠?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럼 1번 노급을 폐지했다는 말은 통일신라 신문왕의 업적이 되겠고, 2번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광해군의 업적이 되겠고, 3번 균역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영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진대법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2세기 고국천왕 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8번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자료 자체는
쉽고 이거에서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의 중요 직책에 있었던 저자가 임진년부터 7년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 바로 임진왜란이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좀 황당하죠. 선택지 1번은 인천 상륙작전이 나오죠. 이건 6.25 전쟁이죠. 자, 2번 척하비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척하비를 각지에 세운 사람은 흥선대원군입니다. 신미양요 이후에, 그죠? 척하비라는 게 뭐죠? 서양과의 화친을 배척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방한 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죠. 바로 한산도 대첩. 이게 임진왜란의 유명한 해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이 노선이 정묘호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5번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적을 물리쳤다. 이거는 이제 요나라죠.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요나라에 대한 얘기고, 서희는 이런 노력으로 강동 육주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이 자료에서 결정적 힌트는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보통 화폐가 널리 유통되는 데 실패했거든요. 조선 초기에도 화폐가 있었지만 전국적 유통에는 실패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 바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죠. 경제가 발전하면 이에 따른 화폐 수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적 특징을 물어본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자, 예를 들어 1번 아라비아 상인들이 병난도에서 무역했다.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고, 전시과 제도도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하는 제도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왜냐? 상품 작물이란 말이 바로 조선 후기의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상품화폐 경제란 말은 자급자족 경제를 벗어나서 단순 개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수익을 취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상업발전,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고액 화폐로 활구가 유통됐다. 이건 고려시대 화폐입니다. 은덩어리 화폐죠. 주로 귀족들이 사용했습니다. 5번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했다. 정전이란 말은 통일신라 자료에 나옵니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통일신라 시대 때 지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토지 이름은 노급, 관료전, 정전 이런 표현으로 등장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주제를 잘 보십시오. 주제 보면 조선 후기 사상기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통 조선 후기 사상이라면 실학이죠. 사실상 결정적 힌트를 준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관련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1모듬 윤유와 박세당 주자의 경전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한계에 뭔가를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이고, 이모듬 강화학파 지행합의를 실천선을 강조한 양명학을 연구하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모듬, 2모듬의 어려운 주제를 물어보진 않고 가장 보편적인 실학을 물어봤고, 실학은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눕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인데, 보통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에 보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게 실학의 한 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1번 육두품 지식인 골품제 한계를 비판하다. 이건 신라시대겠죠. 신라고. 자, 3번 최충 구제학당을 설립하여 유학을 진흥시키다. 이건 고려 문벌귀족 사이 때의 현상입니다. 최충이 유명한 고려시대 유학자거든요. 4번 이황과 이기론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발전시키다. 이거 조선 16세기 사림의 큰 줄거리에 있었던 이황과 이가 성리학을 조금 더 발전시키죠. 중국에서 들어왔던 성리학을. 5번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도입하여 사회의 모순을 기억하려 한다. 이건 고려 말의 현상입니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중국의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도입한 그 시점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조선 후기 바로 상공업 중심의 경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문제는 좀 자료가 좀 어렵긴 합니다. 예를 들어 통리기무화문이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근데 결정적 힌트가 뭐죠? 바로 별기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바로 통리기무화문 별기군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단어가 개화정책입니다. 개화정책. 그럼 이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또 다른 현상이 뭐가 있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근데 선택지가 조금 시대가 너무 간격이 멀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청해진은 통일신라 하대죠. 2번 별무반은 고려시대죠. 자, 3번이 답이 됩니다. 바로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무난한 답이죠. 왜냐? 선택지가 너무 쉽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자, 4번 신돈. 바로 전민변전도감을 설치해서 운영했던 신돈. 공민왕태 사실이죠. 고려시대죠. 5번 화백회의. 신라의 귀족회입니다. 그래서 무난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을 설령 몰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번. 자, 다음 지도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상황 묘사를 했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은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주제 찾기, 그리고 뭔가, 이 지금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무난한 개항 이후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2번. 문벌귀족 사이 변동과 서경천도운동은 당연히 고려시대죠. 서양 세력의 침략과 병인양요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사실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이겠죠. 4번 쇄도정치와 홍경내나는 19세기 현상이죠. 19세기 혼란기의 사실입니다. 5번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은 당연히 백제가 멸망한 660년 이후겠죠. 7세기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건 다소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죠. 청과 일본 상인이 상점을 한성에 개설했다. 한성이란 말은 지금의 서울이죠. 외국 상인이 침투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선택지 1번이 답이 되는데, 1번을 읽어보시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죠. 이건 조선과 청이 체결한 일종의 무역협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청나라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방 간의 허가를 받고. 나중에 일본도 이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서울에 침투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에 체결됩니다. 임오군란 직후에. 자, 그런데 선택지 2번을 보면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인데 이거는 일제시대 1920년대 사실이고요. 3번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시대의 사실이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시대의 사실이고, 5번 양전사업과 더불어 지게 발급을 했다. 이건 대한제국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문제, 제가 첨언을 하나 한다면 이건 단순한 시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종의 상권수호 운동은 대한제국 시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로 따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 다음 판결문에 나타난 민족운동이 끼친 영향. 자, 3월 초 경성에서 손병일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각 지방에서 막 시위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당연히 뭡니까? 3.1운동이죠. 1919년 3.1운동이고, 3.1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제가 헌병 경찰 통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했다는 것. 또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진다는 점. 해외에서는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난다는 점.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중에 바로 일제가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발문이 끼친 영향이죠.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했다. 이게 혹시 고종이 승하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영향이 아니라 배경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승하도 아니고 고종이 강제퇴위 당함으로써 나타난 거, 요거는 나중에 의병입니다. 정미의병 이런 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2번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서를 올렸다. 이건 1880년대 전반기 사실이고 이게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위정척사.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다음이죠.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거든요.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겁니다. 자, 4번 영음문 자리에 독립문이 건설되었다. 이건 1896년에 탄생한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시기가 맞지가 않죠. 3.1운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15번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그 말풍선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수리조합사무소, 수리조합이란 단어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자국의 식량 부족 사태 해결. 그 다음에 벼 품종 개량 등등. 수리조합이 뭘까요? 저수지 운영하는 거죠. 조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제시대 산미증식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으로 14번이죠. 15번 산미증식계획. 이건 20년대 사업입니다. 산미증식계획.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게 되죠. 자, 그런데 선택지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산미증식계획의 목표량은 900만 가만이었는데 이걸 달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애초에 산미증식을 통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목표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보완책으로 선택지 4번을 보시면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답이 그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1905년 러일전쟁 중의 사실이고요. 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이 공포된 건 1910년대 사실이고요. 일제강점기. 허가제니까 회사 세우기 어렵게 만든 거죠. 3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이 폐지돼. 이거는 금난정권이라고 합니다. 금난정권. 이거는 정조 때 사실입니다. 정조 때. 5번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등지에서 반공령이 선포됐다. 이건 개항기 때 1889년, 1890년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죠. 지방 간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920년대에 있었던 산미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 학생 시위 사건의 진상보고대회를 보고하기 위해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네. 자, 민중대회 개최 시도.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두 번째, 허헌, 홍명희 등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지도부가 체포됐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죠. 말풍선이죠. 이건 한마디로 어떤 단체냐 이럴 때 광주 학생 운동 확산에 기여한 바로 신관회입니다. 좌우연합의 대표적 단체죠. 그럼 자, 신관회가 탄생한 배경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이번에 정우회 선언입니다.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계열 단체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관회 탄생에 영향을 끼쳤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해방 이후의 사실이죠. 일제시대가 아니라. 신관회는 1927년에 조직됩니다. 3번.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1907년입니다. 크게 보면 애국개몽운동 계열로 볼 수 있죠.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 크게 보면 대구에서 시작됐죠.
서상돈, 김강재 같은 인물들이 주도합니다. 4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했다. 이건 1911년 우리가 국권 피탈한 직후죠. 이건 신민의 해산의 계기가 됩니다. 5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건 대한제국 시기 독립협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결성됐던 신관회와 관련된 사실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우리들의 염원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결정적 힌트는 주중 미군 현지 사령관의 원조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더 중요한 표현은 2번이죠. 두 번째 줄이죠.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 그리고 미군의 도움을 받았고 바로 한국 광복군의 활동이죠. 그럼 한국 광복군은 어디 소속이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자 선택지 1번, 3번은 바로 19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렇게 해당되겠고 4번 예난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 것은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조선의용군. 물론 조선의용대가 북상을 해서 공산당과 활동하다가 조선의용군이 탄생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5번 1920년 봉오동 전투죠. 이거는 이제 홍범도 부대를 중심으로 한 연합부대가 벌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가상대화에 나타난 시기에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70년 또 하나가 1970년에 전태일 분실이 있었고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박정희 시대의 사실입니다. 박정희 정부. 자 그럼 박정희 정부의 아이콘 경제정책 아이콘이 뭐죠?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그래서 선택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태일을 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박정희 정부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개성공단 조성. 요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가 합의한 거죠. OECD 가입. 경제개발협력기구.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1996년. 그리고 이듬해 IMF가 터집니다. 3번 미국과 FTA 체결. 요거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죠. 5번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아주 까다로운 문제인데 지금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선 대체로 인물사를 근현대사 인물사를 내면 이승만 아니면 김구였는데 이번에 김규식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과거 수능에 나왔던 인물인데 한국사 필수 시대에는 자주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죠. 이 사람이 바로 김규식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그 역사적 사실 중에는 파리 강화에 파견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로 남북협상에 참여했다는 거죠. 누구랑? 바로 김구랑. 그래서 김규식이 남북협상의 주요 멤버다. 그런 다음에 김규식이 아주 뚜렷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해방공간에서 1947년에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했다는 거죠. 중도파들 중심의 좌우합작운동, 우파 진영의 중도파라고 보시면 되고 좌파 진영의 중도파 여운형이 참여하죠.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이 결과물로 나오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죠. 자, 대신에 나머지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급진개합하죠.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합하고 이에 해당되겠고 2번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다. 이건 신채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채호가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을 위해서 써준 글입니다. 4번 홍콩 공원에서 의결이 누구죠? 윤봉길이죠. 윤봉길.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밑줄 친 시민들의 요구. 여기서 힌트는 바로 박종철 학생의 죽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느 대학생이 체류탄에 맞아 사경을 헤맸다. 이한열 학생이죠. 그 다음에 6.29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건 직선제 수용이죠.
이게 바로 6월 항쟁이죠. 6월 민주화운동. 자, 그러면 6월 항쟁 때 구호가 뭐냐?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호원철폐입니다. 호원철폐. 그 다음에 직선제 요구. 이게 6월 항쟁의 핵심이 됩니다. 그 호원철폐가 뭐냐면 바로 전두환 정부 때 4.13 호원 조치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즉 국민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대응하거든요. 전두환 정부가.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다. 즉 간선제를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저항을 6월 항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발단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있고, 그리고 그 호원을 철폐한다는 것은 곧 없앤다는 것은 바로 직선제를 요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바로 노태우라는 민정당 후보의 명의로 6.29 선언이 발표되고 직선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 1번. 광주에서 계엄군 철수. 이거는 이제 1980년 5.18 광주민주운동에 해당되겠고, 3.15 부정선거는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이승만 정부 때죠. 그리고 이제 장변 정부 때 이런 처벌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 한일협정 체결은 바로 박정희 정부죠. 1965년. 유신헌법 철폐, 이거는 이제 유신체제의 저항이니까 박정희 시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능은 과거 수능하고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상식으로 풀 수가 없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단순하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험을 혹시 볼 사람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